지금 저기 계신 분이 그 당시에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입니다. 네. 하지 중장은 24군단 사령관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정부를 운영하거나 이런 파트의 군인이 아닙니다. 야전군 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도 군정을 하거나 민사 업무를 하는 군인들은 훈련 따로 받습니다. 네네. 근데 원래는 미국 자체가 한국에서 군정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올 사람들을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딱 되고 아 이거 한국 상황을 보니까 군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네. 급하게 결정을 내리니까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던 24군단의 하지 사령관을 미군정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냥 관령 그렇죠. 1순위였던 거예요? 그것도 비전문가 그냥 뭐. 네.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급했는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에 진입을 했고 네. 미군은 그 당시에 아직 일본 본토도 못 들어갔어요. 그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군정 세우자. 그래서 급조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전문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령관에서부터 밑에까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하지 중장 밑에 대위가 교육학을 했거든요, 학부에서. 아, 그래서 네네. 어떤 네가 교육부 장관 맡아, 뭐 이렇게 네. 교육부 맡아 이렇게 된 거죠. 진짜 그 이거- 정도로 전문적인 네. 사실 뭐 대학 정도만 나와서 네. 한 나라의 어떤 교육 정책을 총괄한다는 게 네네. 어렵잖아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뭐 불문과. 아, 그럼 외교부 장관 하다. 그럼요. 근데 진짜 거의 군대에서 보직 발령할 때도 그런 식이잖아요. 뭐 미대 나왔으니까 환경미화 병해라 이런 식으로 진짜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근데 왜 저는 공병대에 보냈죠? 글쎄요. 사학과를 나왔는데 삽질했거든요. 유일하셔서 아 그런 연관이 사이트가 있으셨네요. 아니 현대사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다 보내가지고 내내 삽질만 하다. 문서 같은 거 전서 같은 거 너무 또 깊이 파지는 말라고 현대사를 전공하신 분은. 보내놓고 너무 깊이 아, 참. 근데 이렇게 전문가도 없고 한국 실정을 아는 사람도 없으면 도대체 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또 타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지가 인천항에 들어올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박상영의 상영회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예. 박상영의 상영회. 네, 박상영의 상영회입니다. 1945년 9월 8일 존 하지가 이끄는 미 제24군단이 인천항에 상륙합니다. 우리 독립을 도와줄 거라 믿은 사람들이 인천항에 바글바글하게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군집하기 시작하고 이제 저지선을 뚫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기어이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 맞이를 했겠어요. 이제 새 시대가 온다, 새롭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온다는 그런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경찰이 발표한 이 총에 의해서 2명의 사람이 죽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이 쏜 거예요? 네, 총을 쏜 사람은 바로 일제강점기의 경찰들이었습니다. 이때 하지는 그 경찰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일반 시민을 쏴 죽인 경찰들에게요. 아니 왜 쏘냐고 협력하러 왔는데. 그러니까요. 뭐 문책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지는 이 사람들에게 치안 유지에 힘쓴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치안 얘기인데 아니 지금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환영 적이 시대. 아닌데. 예, 아니, 맞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나요? 그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아니라 아니면 뭐 안아주려고 했나? 암살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통역이 잘못됐던 건가요?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정보를 일본 총독부에서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미군정 쪽에서는 한국 들어가면 거기 공산주의자들이 많고 빨갱이들이 많다 그런다라고 하는데 막 환영 인파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게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 질서 유지가 필요하구나 이런 방식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기뻐서 나왔는데. 저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지금 총을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은 미군은 첫발부터 그렇게 우리 한국민과의 그런 시작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박상영의 상영회였습니다. 박상영의 상영에 별점 몇 개 주시겠습니까? 엉망이네요.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세 개나.
근데 그리고 나서 하지 사령관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온 이유가 네.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9월 9일 날 이제 항복 조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딱 항복을 하자마자 하지 사령관이 발표를 하는 것이 일본인 관리들을 당분간 계속 그 자리에 두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사실 당시 한국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의아한 일이죠. 네. 해방이 됐고 미군이 들어왔는데 일본 관리들을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그게 갖다 주는 충격 또한 굉장히 작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황당했겠어요. 네. 이 미군정이랑 이 미군들이 그 한국에 대한 역사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네. 그냥 막 무시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정서를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려를 했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미국도, 그러니까 미군 정도 이제 본토에서 조금 비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네. 저도 뭘 준비했어요. 이건 지금 1945년 9월 11일에 종이가 굉장히 깨끗한데요. 네, 그 신문 어떻게 구했어요, 다니엘? 저는 좀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일면에서 한국 상황을 묘사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드리자면 Koreans march and protest against keeping Japanese.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국에서 미군정이 계속 친일 경찰들이 두겠다는 것에 대한 네네. 어떤 반대 시위한다는 그런 네네.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여기 뒷면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여기 네. Liberation in Korea,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의 해방이란 뜻이겠죠. 네. 그동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조선이 굉장히 많은 그냥 수탈당했는데 계속 그런 기사 내용 보면 되게 비판적이에요. 네,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네. 네, 알고는 있어요.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방금 보면 일면 기사였잖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고 이런 이해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네요.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이 45년 9월 18일 날 한국의 독립에 대한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우리가 언젠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당분간은 임시적으로 일본인 관료들을 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어떤 통치를 해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술이요? 예, 그렇죠. 그걸 대통령 입에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게 한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치니까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지금 다 비잖아요, 기관들이. 네. 지금 여기 누구를 할 거냐? 예전에 행정했던 사람들을 한번 불러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친일 경찰. 일본 총독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기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 같은 것을 이해해 볼 수가 그걸 있잖아요. 이해해야죠. 예, 그런 친일파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사실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아예 무시한 거라는 생각이 저는 네. 들거든요. 알고 있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미국한테 있었던 건가요? 그렇겠죠. 무언가 더 중요한 게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한국 내에서 미군정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한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써야 됐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빅픽처 한번 그냥 전 네네. 세계에 네. 한번 그 빅픽처 네네네. 한번 보자면 지금 일본을 이겼고 독일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나라가 관리했던 구역들 어떻게든 지금 관리해야 되잖아요. 무너졌으니까. To avoid chaos. 그러니까 여기서 네네. 카오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관리했던 사람들 그냥 냅둬야지 그 카오스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미국의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요, 그걸 이해를 해요. 미국의 입장에 사실 당시 더 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교수님. 언제 알려주실 작정이신가요? 이게 45년이 되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그림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45년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새로운 전체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로 소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사람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들을 또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친일 그거 경찰이었다는 중요하네요. 얘기죠.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네. 이렇게 미봉책으로 친일 경찰이 밀어 넣은 거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잡고 네, 고문하고 그 네. 기술들은 그들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고문 처음에 봤던 기술자들을 영입한 거네요. 노덕술 한마디로. 같은. 예, 예.